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또 실제로도 사실 관심은 많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와봤는데 바로 심평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간에 이런 설전.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이 굉장히 세게 입장을 냈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무단 접견을 해가지고 사건 관련 발언을 막 쏟아내고 있다.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라고 지금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막 나서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이나 뭐 이런 입장하고 상관없이 막 페북에다 쓰고 막 언론 인터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뭐 김 여사가 제가 죽어버려야지 남편한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저희 뭐 후배들이 조선일보 통화했을 때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김 여사가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 심평 변호사가 내가 접견 가서 김 여사 만나보니까 김 여사가 그런 얘기했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열받았어요. 굉장히 장문에 그런 반박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김 여사가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또 뭐 JTBC 이런 데 인터뷰했잖아요. SNS도 쓰고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다. 여러분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자, 이런 발언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지지층 지금 뭐 사실 지금도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이 접견해서 그래 한동훈 나쁜 놈이야 그걸 기대를 한 걸까요? 정말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이 발언의 진위도 그렇고 이 발언으로 인해서 노리는 효과도 정말 저는 되게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라고 한 발언이 지금 뭐 이런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발언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진짜 열받은 거예요. 아니 김 여사 이런 말 한 적도 없다고요. 왜 당신 맘대로 지어내서 이렇게 하냐고요. 라는 게 변호인단의 그 입장이었었습니다. 이게 신 씨가 김 여사 떠보고 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먼저 이렇게 김 여사를 떠봤다는 거예요. 이거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진짜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떠보고 나서 김 여사가 그랬겠죠. 뭐 이런 식의 문답을 갖다가 마치 김 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맘대로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냈었습니다. 자, 이 말을 한 게 김 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러시냐 한탄을 했는데 이게 김 여사가 아니고 심평이 자기 맘대로 떠든 거다 이거예요. 그럼 심평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왜 갔느냐. 이게 변호인단 접견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로서 접견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호사 자격의 남용이다. 그리고 지금 변호인단 얘기로는 뭐 김 여사 건강이 나빠가지고 뭐 제대로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기 힘든데 무슨 배신하지 않았으면 영광을 누렸어 이런 얘기를 왜 했겠냐 그거예요. 자,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했고 사실 이 접견의 배경도 굉장히 수상스럽죠. 진보 언론인의 요청을 받아서 갔다고 본인이 SNS에도 밝혔잖아요. 진보 언론인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주진우 그 시사인 편집위원입니다. 이 사람 요청을 받아서 사실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진우가 자기가 뭔데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아서 갔다 와서 SNS에 쓴 저희는 무엇이며 여러 가지로 정말 수상스럽고 결국 이렇게 이 발언을 갖다가 김 여사가 했다는 발언 이거 그거 아니다라고 변호인단이 강하게 항의를 하는 이런 사달까지 났는데 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점입가경이고 진짜 목불인견이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형사적으로도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사실 변호인단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는 거의 변호인단이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정말 되게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진짜 신평 씨 같은 경우에 그거 왜 그렇게 만났는지 참 그것부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신평 씨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제기가 됐었어요. 그 이용 전 의원이 대놓고 그때도 경고를 했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자기가 윤 전 대통령 멘토 자처하고 다니니까 멘토는 없다. 이용 전 의원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대놓고.
대통령한테 멘토 없다. 당신 멘토라고 자처하고 다니지 마라. 멘토라고 자처하면서 당신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다니지 마라. 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서 왜 만났는지 그 부분부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자, 이쯤에서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신평 씨가 주장을 하죠. 서희건설이 지금 짜고서 우리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데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결정적인 구속의 원인이 됐다라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자수서가 도대체 그러면 뭘 노린 건지 이거를 제가 법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실제로도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런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수서로 서희건설이 노린 것은 무엇인지 바로 이 혐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바로 알선수재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 이거는 특가법에 휘는 혐의인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를 노리고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쓴 게 아닌가 이거예요. 자, 자수서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당선 직후에 반클리프 목걸이 그 6천만 원짜리 이거 비서실장 모친 명의로 사가지고 김 여사한테 전달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수서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위인 박성근 검사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이봉관 회장이 그 자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드문 사건인데 자수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를 청탁했다라는 것까지 도대체 아니 제정신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다 자수를 내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법적인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알선수재를 노린 것이다. 알선수재를 왜 노렸겠느냐. 중요한 거. 여기에는 공여자 처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선수재 이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상황을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사람만 처벌을 하지 받은 사람 내지는 요구한 사람만 처벌을 하지 갖다 준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다니까요. 이걸 노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보세요. 자수서 내용에 뭐가 있어요. 내 사위 인사 이거 청탁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자기네들은 알선수재 공여자 어차피 처벌 규정은 없으니까 이거로 빠져나갈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딱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근데 알선수재를 서희건설이 노렸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여기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자, 서희건설이 알선수재 조항을 이렇게 노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 집안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법조인이 서희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딸 서희. 딸 3명이라고 그래서 딸 서희라고 그래서 서희건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딸의 사위가 지금 2명은 판사고 지금 1명은 검사고 지금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가 막내딸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딸 부부까지 해서 6명 중에서 지금 판검사가 4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알선수재를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알선수재로 만족 안 하고 뇌물죄를 의심을 할 겁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형이 훨씬 세요. 이게 반클리프 목걸이뿐만 아니라 그라프 귀걸이 이런 것까지 있다고 그러죠. 그럼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으면은 특가법상 뇌물 같은 경우에 1억 이상이면은 형이 엄청 셉니다. 5년 이하하고 비교를 내보시면 이번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 기준이지만은 형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근데 단지 또 뇌물죄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또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실 목걸이를 김 여사가 지금 받은 것으로 상당히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죠. 김 여사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공직자가 아닌데 어떻게 뇌물죄가 되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규명이 돼야 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직무하고 관련이 돼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서희건설 쪽에서 자수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위 인사청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되려고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에 넣어주는 대가로 목걸이를 같이 받았다. 이게 공모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뇌물죄를 하고 싶겠죠. 그 알선수재로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정말 일을 드러내고 달려내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는 뇌물죄를 하고 싶을 텐데 이게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비서실장 인선 배경에 대해서 이거는 대통령실 인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윤 전 대통령이 3번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괜찮겠냐? 3번 물어보고
박성근을 가져왔다는 거, 이력서를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저쪽에 그런 틀대로 의심을 하자면은 이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짜고 박성근을 총리 비서실장으로 밀어넣는 대가로 목걸이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펄쩍 뛰겠죠. 이거는 목걸이 받은 거 알지도 못했고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그래서 임명을 한 거고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뇌물죄를 하고는 싶겠지만은 만만치가 않다. 물론 근데 이쯤에서 아니 부부면은 경제공동체 아니야? 그 남편이 꼭 알아야 돼? 목걸이 받은 거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경제공동체 논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서 봐도 정말 억울한 측면이 진짜 많습니다. 아니 가족도 아니고 생판 남이잖아요. 뭐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성원 씨랑 경제공동체 논리로 묶여가지고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뭐 최성원 씨 딸 말 사줬다, 뭐 재단 만들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뇌물죄로 뭐 징역 20년, 25년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박근혜도 나중에는 정말 억울한 걸로 밝혀졌다. 지금부터 이렇게 막 함부로 재단하고 몰고 가지 마라. 라는 말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정말 결백함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건의 모양새는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없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서희건설 쪽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목걸이를 순방 때 걸고 나온 거 아니냐. 지금 이것까지 나오고 목걸이 실물 법정에서 제시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이 사건을 같이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중하다. 저는 제가 과거에 형사 변호사를 했던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말 힘들다. 굉장히 힘든 사건이고 어려운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를 했냐면은 형사 변호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된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전략일까요? 라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들은 답변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는 거야. 그만큼 이게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뇌물죄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공여자의 진술이거든요. 근데 공여자가 그냥 진술도 아니고 자수를 냈어요. 자수를 내면서 내가 이거를 청탁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김 여사 쪽에서는 어려운 게 이게 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장실실에서 갑자기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법조인들 용어로 이거 불이타라고 합니다. 불의의 타격. 불의의 타격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그래서 김 여사 측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전하는 이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서희건설 측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든 어떻든 간에 이거는 지금 함부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건 도대체 왜 그렇게 심평 변호사 같이 그 SNS에 올리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지 이거는 김건희 여사 잘못이 좀 크죠. 이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본인 말 녹음당하고 여기저기 퍼지고 이거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최재형 목사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사람들만 해도 이명수 기자 심지어 이명수 기자는 한 번도 아니고 대선 전에 당하고 대선 후에 당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 번의 실수로 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건 본인 잘못이다. 본인 처신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법적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 진술 거부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또 옥중에서 엉뚱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정말 그 가당치 않은 메시지가 나오게 만들고 이거는 김 여사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형사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최선의 전략은 진짜 가만히 있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서 고민 좀 해보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